안녕하세요. 수학교과서 132쪽부터 있는 6단원 얼마나 알고 있나요? 차시입니다. 6단원 마지막 내용이고요. 1학기를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영상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되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cm가 됩니다. 한 모서리가 모든 모서리, 가로, 세로, 높이 등등의 모서리 길이와 같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려면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까지 해서 1cm 3번 곱했으니까 세제곱 cm 맞습니다. 두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똑같이 1로 숫자는 1인데 미터가 지금 3번 곱해졌기 때문에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세제곱미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고치기까지 했죠. 세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10,000개가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이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m는 100cm이기 때문에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를 하시면 100 만이죠? 만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만이네요. 그리고 센티미터가 3번 곱해졌으니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 말은 1세제곱 센티미터짜리가 몇 개가 필요하다? 100만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만이 아니고 100만 개가 필요하다로 해줘야겠네요. 틀렸습니다. 2번,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에 전개도는 있고요. 상자의 부피와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해서 보려면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필요한데, 가로는 여기가 지금 밑면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높이 포함된 옆면의 일부가 되겠지요. 가로, 그러면 밑면의 가로부터 보면은 가로가 60cm, 그러면은 밑면의 세로는 30cm, 그리고 밑면 이외의 높이 100cm가 되겠네요. 모두 곱하면요, 6, 3, 18, 0, 1800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또 100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센티미터 지금 제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18만이 나올 거고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올 겁니다. 상자의 부피는 18만 세제곱 센티미터. 두 번째, 상자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나와 있는 28만 세제곱 센티미터를 가지고요, 소수점의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100만 있죠? 100만이 1세제곱미터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18만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100만일 때 1이면은요 10만일 때 0.1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8만이기 때문에 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8이 올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0.18 세제곱미터, 소수점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60cm는 0.6m고요. 곱하기 30cm는 0.3m 곱하기 1m 계산하면요, 0.6 곱하기 0.3은 0.18이 나올 거예요. 0.18 곱하기 1은 그대로 0.18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 결과는 0.18 세제곱미터 이렇게도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상자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좀 지우고 갈게요. 밑면의 넓이 구하고
밑면의 넓이를 곱하기 2 하면은 두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옆면 전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은 건널비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여기가 지금 60cm 합동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60cm, 그럼 120cm가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를 모르는데 여기는 어디 길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접혔을 때 여기와 길이가 겹치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30cm, 여기도 30cm. 120 더하기 60은 전체를 하다면 180cm가 나오게 되고, 180cm 곱하기 100cm는요 18,000제곱cm. 60 곱하기 30은 1800제곱cm인데 위아래 두 개를 하면요 3600. 아이고, 소수점이 여기가 아닌데요. 소수점이 아니고 자릿수 3600제곱cm와 18,000제곱cm를 더하시면 됩니다. 18,000, 3600 더하면 21,600제곱cm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3번입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컨테이너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4m, 4m, 4m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4m로 계산을 해보면 4m, 4m, 4m. 4, 4, 16에 16 곱하기 4 해보세요. 64 세제곱미터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컨테이너의 부피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1세제곱미터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계산을 해도 좋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cm와 같기 때문에 400cm 곱하기 400 곱하기 400을 하면은 4, 4, 16, 64는 동일할 건데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위가 어떻게 되죠? 6,400만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컨테이너의 건널비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4m 곱하기 4m를 하시면 한 면의 넓이가 16제곱미터가 나올 것이고, 이 16제곱미터짜리가 6개가 있기 때문에 96제곱미터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4번입니다.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휴지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제곱미터는 말이 안 돼요. 세제곱미터면 3세제곱미터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교실에 한 개 분단 정도를 다 합치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세제곱미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을 계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3개를 곱해서 30이 나와야 되면은 숫자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 3 곱하기 10인데 3 곱하기 2 곱하기 5로 만들어 볼까요? 가로 3cm, 세로 2cm, 높이 5cm짜리 휴지값은 대체로 10몇 cm는 되겠죠. 그래서 30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3,000에 가까울 겁니다. 3,000으로 계산식을 만들어 보자면 30 곱하기 20 곱하기 5cm 이러면 너무 큰가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휴지값의 사이즈에 가장 걸맞은 건 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방 볼게요. 방 30세제곱미터네요. 그러면은 대략 가로 3m 정도 해볼까요? 가로 3m 곱하기 세로 2m. 그럼 3이 6이니까 높이 5m? 가로가 3m, 세로가 5m로 하고 높이를 2m로 합시다. 그러면 30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방은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아요. 3,000세제곱센티미터 봐봐요. 이거 아까 봤죠? 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5cm. 사람 못 들어갑니다. 3만이라고 해봤자 그래요. 가로를 300cm, 3m로 둘게요. 그러면은 세로 20cm, 높이 5cm. 사람 못 들어가요. 세 번째, 지우개. 여기 지우개 2.1 세제곱미터가 있어요.
못 잡아요. 가지고 다닐 수 없고요. 여러분보다 큽니다. 선생님보다 커요. 미터 안 돼요. 2100 세제곱센티미터다 하면은 뭐 30cm에다가 70cm. 오우야, 이거 너무 커서 못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21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뭐 대략 3cm에다가 7cm 곱하고 높이 1cm 정도, 이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죠. 네 번째,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인데 150세제곱미터, 굉장하죠? 150세제곱미터면 우리 교실을 다 채우고도 한참 남을 만큼의 크기인 것 같아요. 뭐 가로 3m, 높이 5m 곱하기 3, 5, 15니까 가로 세로 3m, 5m에 높이 10m. 와, 이거 안 돼요. 냉장고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1.5 세제곱미터 볼게요. 1.5 세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 예를 들어서 1.5니까 0.5m? 50cm? 그래요. 뭐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더 크겠지만, 그 다음에 3m 하면 0.5 곱하기 3 하면 1.5잖아요. 3m 너무 큰가요? 뭐 높이 1m로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냉장고 앞에 섰을 때 가로가 1m보다 조금 짧을 것이고 깊이도 조금 짧을 거예요. 1m보다는 좀 짧을 것이고, 대신 높이가 한 2m 정도 가까이 되죠. 180cm에서 2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건 1.5 세제곱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1500cm는 못 집어넣어요. 뭐 30cm, 50cm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부피가 어느 정도구나, 세제곱미터나 세제곱센티미터가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감을 알았으면 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넘어갑니다. 134쪽 5번입니다. 5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각각 28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280이 나오면 됩니다.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는 280이고요. 8호 40 곱하기 네모는 280입니다. 40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 280이 나올까요? 7 정도가 되겠네요. 4, 7에 28. 또는 네모는 40을 곱했기 때문에 280이 나왔어요. 그러면 280에서 반대로 40을 나누어 주면요, 되겠죠. 계산해보세요. 두 번째도 똑같이 지금 가로가 2cm고요. 이 세로를 모릅니다. 2 곱하기, 그러면 세로를 마지막에 곱해주고 높이를 먼저 곱해주면 2 곱하기 10 곱하기 네모는 280입니다. 20 곱하기 네모가 280이고요. 여기에 알맞은 숫자가 들어갈 것은 14인가요? 14cm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네모는 280 나누기 20을 해보면 됩니다. 6번, 준기는 과자 공장에 다녀온 뒤에 과자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과자 상자를 만들었네요. 이랬을 때 준기가 만든 과자 상자의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두 가지네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상자가 가득 차 있는 상자라고 해봐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작은 상자의 부피만큼을 제외해주면은 이 디귿자 모양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7cm, 세로를 2cm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빼주는 거예요. 전체 7cm, 2cm 곱하기 8cm, 얘를 구하면은 지금 몇이 나오냐면은 7, 8에 56, 56 곱하기 2는 112네요. 그러면은 112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가로는 3cm, 세로는 똑같이 여기 2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8cm에서 3cm, 3cm를 빼줘서 2cm가 나옵니다. 얘를 식으로 적어주면 그래서 빈 부분 3cm 곱하기 2cm 곱하기 높이도 지금 2cm죠? 이 친구를 지금 계산하면 3, 2, 6, 6이 12 세제곱 센티미터 빼주면 112 세제곱 센티미터 빼기 12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정답은 1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직육면체로 쪼개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쪼갤까? 얘를 이렇게 쪼개면 1번이 나오고요. 또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얘 이렇게 자를게요. 좀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잘라서 1번, 2번, 3번을 각각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 아래 뭐 세세하게 적진 않고요. 1번은 조금 더 두껍게 쓸게요. 1번을 구하면 1을 구하면 7cm 곱하기 2cm 곱하기 높이 3cm가 되고요. 2를 구하면은 가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7cm고 이 부분이 3cm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가로의 길이는 4cm. 그러면 4cm 곱하기 2cm 곱하기 몇인가요? 4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도 구해야 되죠. 높이 아까 우리가 여기 구했을 때 2cm였기 때문에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2는 4m, cm 2cm, 2cm 구하면 될 것이고 3번은 마찬가지로 7, 2, 3이네요. 1번과 같네요. 같다. 그랬을 때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2 곱하기 3은 7, 6에 42 42 세제곱 센티미터 더하기 2번은요 4, 2, 8 8이 16 16 세제곱 센티미터 더하기 42죠.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42 더하기 16은 58 58 더하기 42는 100 세제곱 센티미터. 방법 1과 방법 2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식을 잘못 쓴 친구를 모두 찾고 잘못 쓴 이유를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 친구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연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6면의 넓이의 합이죠. 맞죠? 나는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할 거야. 봤더니 12 곱하기 8 밑면입니다. 지금 12 곱하기 7 12, 7이니까 이 옆면 여기에요. 지금 그 다음에 8 곱하기 7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12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거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 곱하기 8, 12 곱하기 7, 8 곱하기 7 반대쪽에 있는 합동인 면들까지 다 더하면 되죠. 연수 맞습니다. 두 번째 보겠게요. 합동인 면이 세 쌍이므로 세 면의 넓이를 구해서 세 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얘랑 얘를 구해서 각각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된대요. 12 곱하기 8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고요. 12 곱하기 8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곱하기 2 하는 거고요. 더하기 12 곱하기 7 12 곱하기 7은 아까 실수했던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를 해서 곱하기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7 여기를 구해서 곱하기 2 하는 거 맞죠? 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지혜 준기 중에 틀린 친구가 있겠네요. 아니면 모두 틀렸던가. 지혜, 합동인면이 세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어. 합동인면이 세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맞는데 보면 12 곱하기 8만 하고 12 곱하기 7만 하고 8 곱하기 7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계산 결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정 1번, 2번, 3번 면만 구하고요. 반대쪽에 있는 합동의 면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일단 잘못됐고요. 지혜 일단 잘못됐어요. 지혜. 준기. 나는 한 밑면의 넓이를 2배 하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야겠어. 맞는 방법인데 한 밑면을 지금 어디로 잡았냐면 12 곱하기 8로 잡았으니까 여기거든요. 지금 요면 또는 밑면이에요. 12 곱하기 8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2배도 하지 않았고요. 2배를 하지 않았고 옆면의 넓이를 봤더니 12 더하기 8만 하고 곱하기 7을 했어요. 이 12 더하기 8이 무엇이냐 봤더니 12 더하기 8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지금 더해서 곱하기 7을 한 거거든요. 반대쪽 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얘네들을 고쳐주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자리가 좀 없으니까 지혜부터 볼게요. 지혜는요 12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 있죠. 이를 한 이 친구를 곱하기 2배를 하는 식이 필요할 것이고요. 준기는요 윗면 아랫면 지금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요.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8을 한 다음에 곱하기 7을 해야 됩니다. 얘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12 건널비를 구해보자고 하니까 구해보면 28에 16, 96 더하기 12 곱하기 7은요 27은 14, 84 더하기 87은 56이네요. 84 더하기 56을 먼저 하면은 140이 나오는 것 같고요. 96 더하기 140이기 때문에 200 몇이죠? 36인가요? 그러면 236 곱하기 2를 하면은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6이 12, 3이 6, 7, 2는 4, 472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예요. 건널비니까요. 선생님이 맞게 구했다면 준기 거와 답이 같게 나와야겠죠. 12 곱하기 8 아까 96이었고요. 96 곱하기 2는 100 90 9, 18 192죠. 192 더하기 12 더하기 8 12 더하기 8 40입니다. 40 곱하기 7은 280입니다. 192 더하기 280은요 계산한 결과는 2 9 더하기 8은 7 472 오케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는 뒤에 답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해설을 보기 좀 힘들 겁니다. 영상을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습관 부탁하겠습니다. 1학기 정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